국민의힘이 반, 헌정 세력으로 기운 지금 민주당의 노선은 헌정 위기를 끝내길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중요하다. 정권 교체가 상위 목표가 되는 순간 헌정 위기 종식은 더 어려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정권 교체와 위기 종식을 같은 말로 쓴다. 둘은 같은 말이 아니다. 위기를 끝내려면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만 정권 교체가 된다고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보수당이 극우화한 채로 세력을 유지한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든지 가능한 미래다. 그 상태로 한 번이라도 다시 집권한다고 생각해보자. 다음 민주당 정부가 평판을 잃으면 역시 충분히 가능한 미래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풍경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다. 더 노골적이고 더 규범을 벗어던진 이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그렇게까지 사생결단을 낼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제는 다르다. 극우화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헌재를 지금의 인권위처럼 만드는 데 아주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시도가 성공했을 때 계엄이 재발하면 지금 인권위의 저 난장판을 헌재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체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는 그저 하나의 예시다. 대통령 권력이 미치는 사회 모든 곳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체제는 너무나 취약해서 사실상 붕괴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좋다. 극우파가 장악한 보수당이 집권 가능한 지지, 기반을 유지하는 한 위기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탄핵 반대, 여당의 정권 재창출 지지, 이 셋은 비슷하게 35% 안팎이다. 조기 대선을 이길 만큼 크지는 않다. 하지만 집권을 노리는 유력 세력으로 남을 만큼은 충분히 크다. 그러므로 헌정 위기가 끝난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우리 헌정의 기본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가 주변화되었다. 집권 가능한 정당 중에는 그들을 대변하려는 정당이 없다. 위기 종식의 관점에서는 정권 교체도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헌정 세력으로 기운 지금 민주당이 어떤 노선을 가는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정 위기를 끝내길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민주당 역시 대선 승리와 위기 종식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목표는 위기 종식이 아니라 대선 승리다. 이것은 문제인가? 그저 단계적 접근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헌정 위기 종식을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지금은 정권 교체에 집중하고 정권이 바뀐 후에 극우의 주변화를 목표로 하는 2단계 접근법을 구사하면 되지 않을까? 더 희망차게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로 정신을 차리고 극우와 결별하지 않을까? 이 글은 위 입장에 반대에 선다. 정권 교체가 상위 목표가 되는 순간 극우의 주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져서 헌정 위기 종식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민주당 주류가 보여주는 관점을 정권 교체 해법이라고 부르고 이 글에서 주장하는 관점을 위기 종식 해법이라고 부르자. 이 분류는 정확하지 않지만 정권 교체 해법도 위기 종식에 관심이 있고 위기 종식 해법도 정권 교체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 단계에서는 유용하다. 여기서부터 수많은 차이가 파생된다. 첫째, 현실 인식이 달라진다. 1, 2, 3과 같은 명백한 헌정 파괴 시도 이후에도 보수는 왜 결집하는가? 저 강고한 35%의 실체는 무엇인가? 정권 교체 해법은 이렇게 답한다. 한국 보수는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결국 집권을 위해 뭉치는 강고한 콘크리트 집단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는 상수다. 위기 종식 해법은 이렇게 답한다. 계엄도 찬성하는 확신형 극우파와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두려워하는 온건 보수파가 연합했다. 이 연합은 이질적이어서 우리가 잘하면 깨트릴 수 있다. 둘째, 진단이 달라진다. 보수는 왜 분열하지 않는가? 정권 교체 해법은 이렇게 답한다. 집권을 위해 결집하는 건 한국 보수 특유의 속성이다. 위기 종식 해법은 이렇게 답한다. 의회를 장악한 정당에 대통령을 주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는 두려움, 유력 주자인 이재명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것 같다는 두려움이다. 셋째, 목표가 달라진다. 정권 교체 해법의 목표는 이렇게 된다. 진보가 보수보다 더 크게 결집해야 한다. 목표는 대선 승리 가능성의 극대화다. 위기 종식 해법의 목표는 이렇게 된다. 보수 연합을 깨서 극우파가 자기 규모만큼만 지지율을 가져가도록 주변화시켜야 한다. 목표는 극우 세력 득표의 최소화다. 넷째, 전략이 달라진다. 정권 교체 해법의 전략은 이렇게 된다. 범진보 총결집을 위해 내부 분열 시도를 진압해야 한다. 진보가 더 크게 결집하면 중도는 진보에 쏠릴 것이다. 위기 종식 해법의 전략은 이렇게 된다. 결집한 보수 35%에서 온건 보수를 떼어내야 한다. 진보가 권력을 독점하고 제멋대로 휘두를 것이라는 두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다섯째, 이 모든 차이의 결과로 승리를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정권 교체 해법에서 승리란 이런 뜻이다. 대선 승리다. 55대 45 싸움에서 우리가 55가 되는 것이다. 위기 종식 해법에서 승리란 이런 뜻이다. 헌정 위기 종식이다. 극우파와 결별해야겠다고 국민의힘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